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우리 땅을 지킨 평범한 한 어부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용복.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동네 포구의 미천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땅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우리 바다를 제 것이냥 휘젓고 다닐 때 조정은 멀고 백성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용복은 2번이나 목숨을 걸고 일본 땅으로 건너가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 땅은 조선의 것이오. 법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조선 숙종 19년 1693년 봄, 동네 포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기잡이 나갈 채비를 하는 어부들로 분주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소리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부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뒤섞여 포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용복이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그의 얼굴은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굳은 살 박힌 2손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용보가 오늘도 바다 나가느냐?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박어둔이 물었습니다. 안용복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박어둔은 덩치도 크고 온화한 인상의 어부였습니다. 2 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바다를 누빈 동료였습니다. 그래야지요, 형님. 먹고 살려면 바다에 나가야죠. 안용복이 짧게 대답하며 그물 매듭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과묵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어두는 안용복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보가 내 말 한번 들어보게. 요즘 울릉도 쪽 소식이 심상치 않다네. 외인들이 때를 지어와서 고기를 싹쓸이해 간다더군. 거기 가까이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안용복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외인들이요. 울릉도에서? 그렇다네. 듣자 하니 요나고라는 곳에서 온 외인들인데 울릉도를 제 집 드나들 듯 한다더군. 우리 어부들이 가면 오히려 쫓겨나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박어둔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용복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물을 손질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에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안용복은 낡은 삿갓을 쓰고 포구를 벗어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안용복의 할아버지 무덤이었습니다. 안용복은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울릉도가 있고 그보다 더 멀리 우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님, 안용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윈 안용복을 키운 것은 바로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고 어린 안용복에게 늘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용보가 잊지 마라. 울릉도는 우리 조선 땅이고 우산도도 우리 땅이다. 그 섬들은 강원도에 속한 우리 영토란다. 외인들이 뭐라 하든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안용복은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고 자라면서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인들이 그 땅을 제 것이냥 휘젓고 있다니. 안용복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미천한 어부일 뿐인데 안용복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정은 한양에 있고 왕과 대신들은 저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백성의 목소리, 그것도 보잘것없는 어부의 목소리가 어찌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용복은 고개를 들고 다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소손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안용복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안용복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동네 포구의 어부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짠지 몇 점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이들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안용복이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어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리 호들갑을?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온 김서방네 배말이오. 방금 포구에 들어왔는데 외인들한테 혼쭐이 났다더군. 고기는 나 빼앗기고 그물은 찢기고 김서방은 외놈들한테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됐다오. 주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부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조선 땅에서 외놈들이 감히. 아니, 관가에서는 뭐 하는 거요? 이걸 그냥 두고 보기만 하는 거요? 분노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안용복은 막걸리 사발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사발이 깨질 듯 그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관가에서야 뭘 하겠소? 저 높은 양반들이 우리 같은 천민 어부들 일에 신경이나 쓰겠소? 울릉도가 우리 땅이든 외놈 땅이든 그들에겐 관심도 없을 거요. 한 늙은 어부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안용복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설 방법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안용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추한 초가집 한쪽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울릉도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릉도는 멀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에서는 울릉도를 비워두는 쇠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타올랐습니다. 외인들은 멋대로 드나들면서 우리는 우리 땅에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안용복은 주먹으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용복은 박어둔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나? 박어둔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용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울릉도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외놈들이 정말로 우리 땅을 짓밟고 있는지. 박어둔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보가 제정신이냐? 울릉도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관에서 허락도 없이 갔다가는. 알고 있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형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안용복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어두는 한참을 말없이 안용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 늙은이도 함께 가보지. 어차피 이 목숨 바다에 던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안용복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안용복과 박어두는 울릉도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 사이의 거대한 영토 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안용복이라는 평범한 어부의 이름이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도. 1693년 4월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동료 어부 몇 명과 함께 작은 배 두 척에 나눠 타고 울릉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항해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배가 동네 포구를 떠나 동해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아갔고 햇살이 파도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안용복은 뱃머리에 서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울릉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바다는 때로 거칠게 요동쳤고 때로 고요하게 그들을 품었습니다. 어부들은 능숙하게 노를 저으며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수평선 끝에 섬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울릉도다. 한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안용복도 눈을 가늘게 뜨고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릉도는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해안가에는 기암괴석이 솟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울릉도로구나. 안용복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선의 땅, 강원도에 속한 우리의 섬. 배는 천천히 울릉도 해안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 좀 보게. 박어둔이 손가락으로 해안 쪽을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용복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울릉도 해안에는 이미 여러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의 모양이 조선 배와는 달랐습니다. 도체 형태도 배의 구조도 명백히 달랐습니다. 외선이었습니다. 외놈들이 벌써 와 있구나. 한 어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용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안가에는 10여 명의 일본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들 주변에는 잡은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자 일본 어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안용복 일행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경계하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둔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일본 어부들 중 가장 건장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본 어부 두목이었습니다.
お前たちは何者だ 그가 일본말로 물었습니다. 안용복 일행은 일본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어조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적대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용복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동네에서 온 어부들이오. 이곳은 조선의 울릉도, 우리 강원도 땅이오. 당신들은 누구며 무슨 권리로 이곳에 있소? 안용복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강직했습니다. 일본 어부 두목은 안용복의 말을 대충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ここは我々の漁場だ 두목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안용복 일행을 쫓아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안용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곳은 조선 땅이라고 했소. 당장 물러가시오. 안용복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일본 어부 두목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렀고 순식간에 여러 명의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용보가 위험하네. 저들이 수가 훨씬 많아. 박어둔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용복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20명이 넘었고 몇몇은 손에 몽둥이나 작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어부 두목이 안용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용복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お前たちを連れて行く 안용복이 버둥거렸지만 다른 일본 어부들이 달려들어 안용복과 박어둔을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조선 어부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놓으라고. 안용복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힘으로 안용복과 박어둔을 끌고 가 자신들의 배에 실었습니다. 용보가, 박서방, 동료 어부들이 외쳤지만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본 어부 두목은 나머지 조선 어부들을 향해 위협하듯 손짓을 하며 뭔가 소리쳤습니다. 조선 어부들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자신들의 배로 돌아가 도망치듯 울릉도를 떠났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외선에 실려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배는 곧 울릉도를 떠나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안용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끌려가다니. 박어둔은 안용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용보가 괜찮겠나? 저들이 우릴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형님, 두려워 마십시오. 저들이 우릴 어찌하든 나는 끝까지 말할 겁니다. 울릉도는 조선 땅이라고. 안용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루 종일 항해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배 한쪽 구석에 묶여 있었고 일본 어부들은 교대로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あれが沖だ。 일본 어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키섬, 일본 땅이었습니다. 안용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일본 땅으로 끌려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안용복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앞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좋다. 일본 땅에 가게 되었으니 거기서라도 말하겠다.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배는 오키섬의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포구에는 이미 관복을 입은 관리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어부 두목이 관리들에게 무언가 설명했고 관리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 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교적 점잖은 표정이었고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키섬을 관할하는 도주였습니다. 도주가 서툰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조선 사람? 안용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조선 동네에서 온 어부들이오. 도주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안용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울릉도에? 안용복은 주저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울릉도는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이오. 우리는 우리 땅에서 고기를 잡으려 갔을 뿐이오. 그런데 당신네 외인들이 우리를 붙잡아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이오. 안용복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안용복의 당당한 태도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치고는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하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부하가 서둘러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기다려라. 조사한다. 도주가 짧게 말했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오키섬의 한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분명 감시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작은 창 틈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멀리 바닷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어둔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보가 우리가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용복은 대답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님, 두려워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 우산도도 조선 땅이라는 건 나는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박어두는 안용복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박어두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일세. 이 형님이 자네를 따라온 게 잘한 일인 것 같구먼. 안용복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안용복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울릉도와 우산도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울릉도는 우리 땅이고 우산도도 우리 땅이다. 안용복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이 진실을 알리겠다. 외인들이 뭐라 하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도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울릉도 쟁계의 시작이 될 것이며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오키섬의 건물에 갇힌 채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루에 2끼 보리밥과 짠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매질을 당하거나 심한 고문을 받지는 않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열리며 관복을 입은 관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번에 보았던 오키섬 도주였습니다. 나와라! 도주님께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관리가 서툰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일어나 관리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좀 더 큰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키섬 도주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붓과 종이를 든 서기가 있었습니다. 도주는 안용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주가 손짓했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은 고개를 떨구지 않고 도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안용복이라 하옵니다. 고향은? 조선 동네입니다.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부입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울릉도에 왜 갔느냐? 안용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울릉도는 우리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도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그렇습니다. 울릉도는 우리말로 울릉도요. 당신네가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은 조선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입니다. 안용복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팔짱을 끼고 안용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어부치고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마스시마는? 도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안용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스시마. 일본말로 송도, 즉 우산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안용복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스시마라 함은 우리말로 우산도입니다. 그곳 역시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입니다. 안용복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옆에 있던 서기도 손을 멈추고 안용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우산도도 조선 땅이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 모두 조선 강원도에 속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실이며 일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용복은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의 기세는 마치 당당한 사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용복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도주는 서기에게 뭔가 지시했고 서기는 열심히 안용복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 그냥 어부인데. 도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용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셨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은 우리 어부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안용복의 목소리에는 자긍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안용복과 박어둔을 다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어둔이 안용복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보가 잘했네. 자네 정말 대단해. 저 도주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안용복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형님,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며칠 후 안용복과 박어둔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희들 조선으로 돌아간다. 관리가 와서 말했습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를 돌려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도주님께서 결정하셨다. 조선과 문제 생기는 것 원치 않는다. 관리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안용복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며칠 뒤 안용복과 박어두는 배에 실려 조선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들을 데려온 것은 일본 관선이었고 조선 땅 동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네 포구에 도착했을 때 안용복은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우리 땅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박어둔도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조정에서도,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는 다시 나설 것이다. 안용복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건을 두고 울릉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남구만은 이 사건을 조선 영토 침범으로 재규정하고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더뎠습니다. 서신이 오고 가는 데만 몇 달이 걸렸고 일본 측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 어민의 어장이라고 우겼습니다. 조선 조정은 원칙적으로는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쇠한 정책을 유지하며 울릉도를 비워두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안용복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조정은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1695년이 지나고 1696년 봄이 왔습니다. 안용복은 여전히 동네 포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의 횡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용복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증명하겠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안용복은 박어둔과 승려 뇌헌 그리고 몇몇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합쳐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울릉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땅까지 가서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안용복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용보가 그건 너무 위험하네.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것은 큰 죄야. 박어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용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라도 해야 합니다. 형님, 저를 믿고 따라주시겠습니까? 안용복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박어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 늙은이도 끝까지 함께 가겠네. 승려 뇌헌과 다른 동지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인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안용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용복은 두 번째 항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외교 행위였습니다. 1696년 5월 초여름의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안용복과 그의 동지들은 밤을 틈타 동네 포구를 떠났습니다. 광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척의 작은 배에 나눠 타고 다시 한번 동해를 향해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마음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증명하겠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배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항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교대로 노를 저었고 안용복은 뱃머리에 서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울릉도다. 한 동지가 외쳤습니다. 안용복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배는 울릉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일본 배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이 또 와 있구나. 해안에는 일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안용복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 일본 어부들이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안용복은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조선의 국경을 침범하는가? 이곳은 울릉도, 우리 강원도 땅이다. 당장 물러가라. 안용복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기세에 일본 어부들이 주춤했습니다. 일본 어부 하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스시마에서 왔소. 마스시마! 그 순간 안용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스시마? 마스시마라 함은 우리말로 우산도다. 그곳도 우리 조선 땅이다. 여인은 우리 땅 두 곳을 모두 침범하고 있구나. 안용복의 호통에 일본 어부들은 겁을 먹고 황급히 배에 올라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안용복이 외쳤습니다. 용보가 무슨 소리냐? 저들을 쫓아가면 일본 땅까지 가게 될 텐데. 박어둔이 놀라 말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형님, 저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또다시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일본의 우두머리에게 직접 가서 말해야 합니다. 안용복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동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안용복의 용기에 감화되었습니다. 좋소. 끝까지 함께 가겠소. 승려 뇌언이 외쳤고 다른 동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용복 일행은 다시 배에 올라타 도망가는 일본 어부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울릉도를 떠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 저 섬이 우산도입니다. 안용복이 외쳤습니다. 우산도, 지금의 독도였습니다. 두 개의 바위섬이 파도 위에 우뚝 솟아 있었고 갈매기들이 그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잠시 배를 멈추고 우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도 우리 땅이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섬이다. 안용복은 우산도를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우산도여, 나 안용복이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대를 지키겠소. 그리고 다시 배를 몰아
일본 어부들을 쫓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침내 오키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오키섬입니다. 안용복이 말했습니다. 박어둔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용보가 우리가 정말 일본 쪽에 가는 게 맞는가? 그렇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안용복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배는 오키섬의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포구에는 일본 관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용복 일행이 도착하자 관리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조선 사람들이냐? 관리 하나가 서툰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안용복이 배에서 내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조선에서 왔소. 나는 안용복이라 하오. 울릉도와 우산도에서 외인들이 우리 땅을 침범하기에 그 일로 이곳까지 왔소. 안용복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안용복 일행을 한쪽으로 데려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얼마 후 에도 막부에서 파견된 이와미 관청의 관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안용복 일행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관료가 물었습니다. 안용복은 준비해 온 말을 조리 있게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외인들이 우리 땅을 침범하여 고기를 훔쳐가기에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쓰시마에서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쓰시마, 즉 우리말로 우산도도 우리 조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안용복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안용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릉도와 마쓰시마가 모두 조선 땅이라고? 그렇습니다. 두 섬 모두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우리 영토입니다. 안용복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료 하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안용복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팔도를 그린 간단한 지도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안용복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조선 팔도의 지도요. 여기 강원도를 보시오. 강원도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소. 울릉도는 당신네가 가케시마라 부르는 섬이고, 우산도는 당신네가 마쓰시마라 부르는 섬이오. 이 두 섬 모두 우리 강원도에 속한 땅이오. 안용복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관료들은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지도는 어디서 구했느냐? 조선에서 구한 것이오.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오. 안용복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관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안용복의 주장이 단순한 어부의 억지가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왜 이곳까지 온 것이냐? 조선 조정의 명령이냐? 안용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조정의 명령은 아니오. 하지만 우리는 조선 백성으로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온 것이오.
안용복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놀랐습니다. 조정의 명령도 없이 평범한 어부가 목숨을 걸고 일본 땅까지 찾아와 영토를 주장하다니.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안용복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혹히 도주를 만나러 가겠소. 도토리 번주를 만나 이 일을 바로잡겠소. 관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상관없소. 나는 반드시 갈 것이오. 안용복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관료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용복 일행을 도토리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번주를 직접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며칠 후 안용복 일행은 오키섬을 떠나 도토리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그들을 호송했습니다. 안용복은 배 위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도토리다. 그곳에서 나는 반드시 말하겠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안용복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안용복 일행은 도토리번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토리는 오키섬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처음 보는 일본의 대도시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안용복 일행은 일본 관리들에게 인도되어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루가 있는 방이었고 상석에는 위엄 있는 차림의 관료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아 보이는 자리에 앉은 이가 바로 도토리번을 대표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번주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번주를 대신하여 이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통역관이 조선말로 전했습니다. 안용복과 동지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고개는 여전히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토리 관료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용복을 훑어보았습니다. お前が安龍福か。 통역관이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용복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 조정의 명령도 없이 무단으로 우리 땅에 온 이유를 말하라. 관료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안용복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확고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선 동네의 어부 안용복입니다. 조정의 명령은 없지만 조선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네 일본 어부들이 우리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안용복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관료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우리 요나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어장이다. 조선 어부 따위가 무슨 권리로 그곳을 주장하느냐? 안용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케시마라 함은 우리말로 울릉도입니다. 그곳은 조선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관료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안용복은 품속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안용복이 지도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통역관이 지도를 받아 관료들에게 전했습니다. 관료들은 지도를
조선 팔도의 지도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쪽 바다에 2개의 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릉도, 당신네가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산도, 당신네가 마스시마라 부르는 섬입니다. 안용복은 손가락으로 지도의 강원도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2섬 모두 조선 강원도 동래부 안에 속한 우리 영토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실이며 모든 조선 백성이 아는 진리입니다. 안용복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관료들은 말없이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스시마도 조선 땅이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우산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 강원도에 속한 섬입니다. 당신네 어부들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의 말에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동안 일본 측은 울릉도만을 주요 쟁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선 어부는 우산도까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안용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범한 어부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부가 이런 지리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안용복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사셨고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부들은 대대로 그 섬들을 우리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세환 정책으로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안용복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이미 1696년 1월 울릉도 도항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스시마 우산도 문제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 어부는 그것마저 조선 땅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잠시 기다려라. 관료들이 자리를 떠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용복과 동지들은 방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박어둔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보가 어떻게 될 것 같나? 모르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나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용복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관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위 관료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용복,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지도도 보았다. 안용복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에도 막부와 조선 조정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너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라. 안용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관료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내 말은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안용복은 아쉬웠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일본 측 공식 기록에 남는다는 것. 그것은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용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안용복 일행은 도토리를 떠나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그들을 호송했습니다. 배 위에서 안용복은 도토리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해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땅에서 외쳤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안용복의 가슴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다. 죄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용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옳았다. 나는 조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696년 8월 안용복 일행은 강원도 양양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자마자 광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든 채 안용복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너희들을 체포한다. 무단 도항의 죄로. 한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안용복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잡아가십시오. 안용복과 동지들은 모두 포박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강원감사 심평이 직접 안용복을 신문했습니다. 내 이름이 안용복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일본 땅까지 갔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안용복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심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이놈. 내가 무슨 권리로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었느냐? 내 행위는 외교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큰 죄다. 안용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다만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리 조선 땅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할 일이다. 내 따위 천한 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심평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안용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안용복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비변사에서 대신들이 그를 신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안용복은 죄인의 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땅을 지켰을 뿐이다. 한양에 도착한 안용복은 비변사로 끌려갔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조정의 고위 대신들이 좌우로 도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안용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용복, 내가 무단으로 일본에 간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내가 관리를 사칭하고 조정의 명령인 양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도 사실이냐? 안용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일본 관리들에게 자신이 조정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아서. 변명 마라. 한 대신이 고함을 쳤습니다. 내 놈은 조선의 법을 어기고 외교를 교란시켰다. 만약 일본과 전쟁이라도 벌어졌다면 어찌할 생각이었느냐? 안용복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또 다른 대신이 말했습니다. 이놈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비록 그 뜻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놈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간사한 백성들이 멋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벌일 것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안용복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감들 이놈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울릉도 쟁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측 기록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이 명시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긴 죄까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소. 그렇다면 사형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유배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엄벌을 주장했고 어떤 이는 관용을 주장했습니다. 안용복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내가 한 일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안용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땅에서 외쳤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결국 대신들은 안용복을 사형에 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유배형에 처하거나 옥에 가두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안용복은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방. 안용복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소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어둔이었습니다. 용보가 박어둔이 안용복에게 달려왔습니다. 형님도 여기에. 나도 함께 갇혔네.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한 일이니까. 박어둔이 안용복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용보가 자네 정말 대단해. 일본 땅까지 가서 당당히 맞섰잖나. 형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에도 막부에서 최종 서신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1699년 3월 21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일본에도 막부의 최종 서신이 조선 예조에 전달되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다케시마 건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고 조선국의 희망대로 되었으니 두 나라 모두에게 큰 다행입니다.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숙종 임금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울릉도 쟁계가 끝났구나. 이제 외인들은 감히 울릉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대신들도 기뻐하며 서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번 승리에는 안용복이라는 어부의 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일본 땅에 가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당당히 주장했고 그것이 일본 측 기록에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비록 그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소. 그를 석방하도록 하시오. 대신들이 명을 받들었습니다. 며칠 후 안용복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안용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박어둔도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용보가 들었나? 일본이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더군. 정말입니까? 그렇다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안용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조선 땅입니다. 안용복과 박어두는 한양을 떠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포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용복이가 돌아왔다. 박서방도 무사하구먼. 사람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한 노인이 안용복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보가, 자네가 영웅일세. 자네가 일본 땅에 가서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했다더군. 안용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조선 백성으로서 나 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용복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는 안용복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막걸리가 흥건히 흐르고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용복은 주막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울릉도 쟁계가. 하지만 안용복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본이 울릉도는 인정했지만 우산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안용복은 술잔을 기울이며 먼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본 땅에서 외쳤다. 우산도도 조선 땅이라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언젠가 그 기록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안용복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후 안용복은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소손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땅에 가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외쳤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산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안용복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안용복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용복은 다시 동네 포구의 평범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해가 지면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용복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분이 바로 일본 땅에 가서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한 안용복이라네. 과연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은 안용복을 존경했고 어린아이들은 그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어부일 뿐입니다. 다만 조선 백성으로서 나 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용복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봄날
안용복은 박어둔과 함께 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바다에 나가곤 했습니다. 용보가 자네는 후회하지 않나? 박어둔이 불쑥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형님? 일본에 갔던 일 말일세. 자네는 죄인이 되었고 옥살이까지 했지 않은가? 그런데도 후회가 없나? 안용복은 손을 멈추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비록 미천한 어부지만 나라의 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니까요. 박어둔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우리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두 사람은 다시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달려왔습니다. 안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울릉도 쪽에서 또 외인들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안용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일본이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는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인들이 여전히 몰래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용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어둔이 안용복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용보가 진정하게. 이제는 관에서 처리할 일일세.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안용복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어둔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정에서 나서야 합니다. 안용복은 즉시 관아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수토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여 철저히 순찰하고 일본 어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안용복은 이런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조정도 움직이는구나. 울릉도와 우산도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는구나. 세월은 더욱 흘러갔습니다. 안용복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어갔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안용복은 손주뻘 되는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년은 마을에서 안용복을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자라는 아이였는데 안용복이 각별히 챙겨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무덤이란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요? 그렇지. 안용복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년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마친 안용복은 소년을 안치고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다, 뭐뭐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단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우산도라는 섬이 있지. 그게 뭔데요? 우리 조선의 땅이란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고, 나도 평생 그것을 믿고 살았단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용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 외인들이 그 섬들을 제 것이라고 우긴 적이 있었단다. 조정에서는 그 일을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지. 그때 나도 조금 도왔단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나는 일본 땅까지 가서 말했단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땅이라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지.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안용복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란다.
나는 다만 조선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야. 얘야, 너도 기억하거라.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은 왕과 양반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백성들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소년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꼭 기억할게요. 안용복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세대에게 전해지는구나.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져갔습니다. 안용복은 일어서서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안용복은 자신의 낡은 삿갓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그 삿갓은 이제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은 그 삿갓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삿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본 땅에 갔을 때도 쓰고 있던 삿갓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이 삿갓 하나로 일본 땅에 가서 당당히 맞섰다. 나는 이 삿갓 하나로 우리 땅을 지켰다. 안용복은 삿갓을 쓰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포구에는 여전히 어부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용복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서방님, 오늘도 바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오늘은 수확이 좋았네. 안용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젊은 어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서방님께서 젊은 시절 일본 땅까지 가셨다는. 안용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네. 2번이나 갔었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안용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기라. 글쎄. 나는 그저 우리 땅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조정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자네도 마찬가지일 걸세. 만약 우리 땅이 위험에 처한다면 자네도 나설 수 있을 거야. 젊은 어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방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포구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용복은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울릉도와 우산도가 영원히 우리 조선 땅으로 남게 해주소서. 밥을 먹고 난 안용복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안용복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원록구 병자년 조선주 차관 일권지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1696년 5월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했을 때의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용복이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 다케시마와 우산 도마스시마가 있다. 안용복의 주장이 일본 측 공식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안용복. 그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안용복의 낡은 삿갓에는 이런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배움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백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금도 우리 땅입니다. 그것은 안용복 같은 평범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안용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안용복 선생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달림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